인생을 살다 보면 말로 상처받고 말싸움으로 관계가 멀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특히 직장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을 함부로 대하는 경우도 많고, 동료들 사이에서 농담이랍시고 자신도 인식하지 못한 채 상대방에게 홀대하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경험에 비춰보면 상대에게 만만히 보여 속수무책으로 계속 당하게 되는 악순환을 목격하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적을 만들지 않고 만만하게 보이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나이토 요시히토의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대화법이란 책에서 제목 그대로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지혜를 한 대목 가져와 소개해 보겠습니다. 생활용품 판매 회사에 다니는 다스키 레나는 7년 차의 경력이 쌓인 직장인이다. 이제 35살, 올해 회사에서 맡은 직책은 마케팅부 SNS 팀장으로 아래로 서너 명의 팀원을 두고 있다. 그런데 사교적이고 사회의 인정도 받으며 무엇 하나 부러울 게 없어 보이는 그녀에겐 남모르는 고민이 하나 있었다. 너무 사람 좋게 굴어 가끔 자신이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가 하는 소갈이였다. 이번 출시되는 제품과 홍보에 도움이 될 M사의 공연표를 50개씩 교환하기로 했어요. 마케팅 계획 작성을 사토씨가 도와줄 수 있을까요? 팀장님, 그 공연 보신 거 맞으세요? 공연 수준이 우리 제품과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나름의 판단을 갖고 추진한 일임에도 레나는 팀원의 강한 의견에 잘 대처하지 못할 때가 많았다. 선배라고 완고한 어른이 되기 싫어 흔쾌히 반론을 들어주고 친근하게 지내왔으나 지시에 가까운 일에도 반박을 해오면 당황스러웠다. 팀원들은 다른 상사나 직원에 대해서도 그녀 앞에서는 편하게 험담을 하곤 했다. 못마땅한 일은 회식 자리에서도 있었다. 그날은 술에 꽤 취한 영업부의 과장이 레나를 빤히 보더니 이런 말을 했다. 다스키 씨 말이야, 약간 물고기 닮지 않았어? 듣는 순간 기분이 나빴지만 무심코 같이 웃어버리고 말았다. 웃고 떠드는 분위기에서 정색하고 화를 냈다가는 모두가 어색해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레나는 얼버무렸지만 집에 가는 길 내내 속이 상해서 밤에 잠들지도 못한 것이다. 분명 기분 나쁜 말이었는데 그때 이런 말을 했었어야 하는데 이제 와서 왜 그랬냐고 따지는 것도 우습고 웃어주다 보니 화를 내는 능력도 잊어버린 게 아닐까? 사실 레나는 남의 말에 굉장히 신경 쓰는 성격으로 사교적이라는 평을 자주 듣는 이유도 혹여 타인의 미움을 살까 주의하며 살기 때문이다. 남들에게 웃으며 친절하게 하려 하는데 이럴수록 더 만만하게 보인다는 것이 대인관계에서 가장 속상했다. 어떻게 해야 할까? 하소연을 하고 싶지만 방법을 모르겠고 무엇보다 나를 드러내는 부끄러운 고백이라 입을 열 수 없다. 타인에게 기분 나쁜 말을 듣거나 놀림받거나 조롱을 당한다면 그것은 당신을 만만하게 보고 있다는 증거임에 틀림없다. 만만하게 보이지 않았다면 애초부터 놀림받을 일은 없다. 인상이 무섭고 험악한 분위기를 띠는 사람에게 마음 놓고 무례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자. 이 사람을 함부로 놀렸다가 엄청난 반격을 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들지 않겠는가? 타인에게 얕보여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한 방법은 싫은 말을 들었을 때 지체 없이 꼭 되돌려 주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상대방에게 이 사람은 만만치 않구나 라는 인상을 줄 수 있고 두 번 다시 싫은 말을 듣지 않게 된다. 영국인이 반쯤 장난으로 중국인의 변발을 붙잡고 어이 돼지꼬랑지 라고 부르자 그 중국인은 영국인의 넥타이를 꽉 쥐어잡은 채 이거 개 목줄 달았네 라고 반격을 했다고 한다. 이와 같이 당하면 그대로 되돌려 주는 것을 자신의 신조로 여기고 행동하는 것이 비결이다. 미주리 대학의 케네스 셀든 박사는 당하게 되었을 때 그대로 돌려주면 상대방에게 만만치 않는 인상을 줄 수 있고 상대방의 공격 또한 멈추게 되었음을 실험적으로 확인했다. 제대로 반격을 하자 상대방으로부터 친절하고 협력적인 대접을 받을 수 있음이 밝혀진 것이다. 상대방에게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반격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업신여김을 당할 뿐 자신의 이득은 전혀 없다. 상대방에게 놀림받거나 무례한 말을 들으면 즉시 되돌려줘야 이 사람과 싸우는 것을 관두자고 생각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런데 상대방에게 놀림을 받았지만 바로 재치를 발휘하지 못하고 센스 있는 말로 받아치지 못할 때가 있다. 이 경우에도 어정쩡하게 웃어주면서 상대방의 눈치를 봐서는 절대 안 된다.
확실하게 상대방을 쏘아보며 눈을 피하지 않고 10초 정도 똑바로 응시하라. 이렇게도 할 수 없다면 당신이 화나 있다는 것만은 확실하게 상대방에게 전하도록 하자. 그러면 상대방도 손바닥 뒤집듯이 태도를 바꿔서 야, 미안, 농담이었는데 그렇게 화낼 줄 몰랐네 하며 갑자기 겁을 먹게 되어 있다.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는다면 적어도 쏘아보는 것이라도 반격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저도 과거에 상대의 기분 나쁜 말에 바로바로 대응하지 못한 적이 많았습니다. 결국 그때마다 마음에 불만이 쌓이고 나중에 이상하게 폭발하는 경험이 생각납니다. 우리가 차를 몰고 나가면 교통규칙이 있어 빨간불에는 정지하고 초록불에는 통과함으로써 보통의 경우 안전하게 운전할 수가 있습니다. 또 고속도로에서도 허용된 속도를 지키면 고속으로 달려도 사고가 나지 않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사이의 소통은 일정하게 정해진 규칙이 없기에 상대방의 불쑥 내민 말에 상처를 입거나 영영 보고 싶지 않는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대화의 규칙을 정하고 상대가 만만하게 보고 덤빈다면 즉시 적절한 대응으로 맞서야 균형을 맞추며 관계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즉시 언어적 공격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상대는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도 되는구나 라고 판단하고 2차, 3차 언어적 공격을 반복하게 됩니다. 말은 그 사람의 언어적 습관으로 한 번만 써먹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 번 상대에 대한 언어적 공격이 먹히면 계속해서 공격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즉시 상대의 언어적 공격에 대응하지 못했다면 반드시 그 언어적 공격에 맞설 대안, 즉 할 말을 미리 연습해 두면 좋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적을 만들지 않으려면 목소리를 차분하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야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부드러운 말투는 처음에 잘 안 될 수 있으나 자꾸 연습하면 이런 난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상대가 나를 만만하게 본다고 여겨지면 다음에 기회가 될 때 상대에게 직접 그때 이러이러한 말을 들어서 당혹스러웠다는 것을 밝힙니다. 그러면 당장은 분위기가 서먹서먹하지만 결국 상대의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진주는 꾀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말은 적절히 각 상황에 대응해야 자신을 방어하기도 하고 제대로 대우받을 수 있습니다. 부비북이었습니다. 상대가 만만히 보고 선을 넘을 때 여러분이 배운 대로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응원합니다.